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녹화는 되고 있는데 카메라는 저만 향하고 있어가지고 부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 올라오신 것들이 이런 정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거를 자유롭게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은 말하시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을 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이 2주 딜레이 됐잖아요. 그죠? 이뤄진 건 다 아실 거고 9월에 이렇게 수시 볼 거고 12월에 수능을 보게 될 거고 2월에 추가 모집까지 요까지는 안 가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2월 정시 모집까지는 다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시는 6번의 길을 충분히 활용해보고 또 우리가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때 낮춰서 쓸 생각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계속 갈 건데 수시에 되면 아 좋게 끝났구나 하고 정시까지 가면 정상적이다 하고 마지막 추가 모집은 부산대도 추가 모집을 하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해요. 왜 하냐면 요즘은 이거 추가 모집 안 하고 그냥 2월을 넘길 수도 있는데 넘기게 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줘요. 애들 다 못 모았다고. 그래서 대학들은 그럼 재정 기여금이 깎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모으려고 한다. 근데 어쨌든 수시 정시까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 9월 16일 날 수능 모평을 아마 치게 될 거고요. 23일부터 28일까지인데 모평을 치는데 이제 곧 6월 모평을 칠 거잖아요. 치고 나면 그땐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9월 모평을 치고 나면 성적이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아이가 수능 때 얼마나 등급을 받을지를 가채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채점을 좀 정확하게 하라고 해야 돼요. 아이들은 아마 맞았겠지 대충 해가지고 정작 수능을 9월 예를 들면 12월에 수능 치고 나서 면접을 가야 될지 논술을 가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가채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갈지 말지 판단을 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채점을 좀 정확하게 해라. 정상적으로 해라. 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에 3일 이상 이 날짜가 9월 23일부터 23, 24, 25에 끝나는 대학도 있고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가는데 그 다 대학마다 자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언제까지 마감인지도 보셔야 되고 몇 시에 마감인지 보셔야 되고 보통 6시지만 경우에 따른 5시도 있고 7시도 있어요. 마감 시간이. 그래서 그 마감 시간 언제까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에 이제 대수능을 치게 되고 23일날 수능 성적 통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대학교들은 보통 수능 끝나고 나서 고주에 5일, 6일, 10일, 13일, 19, 20, 요 사이에 대학별 교사가 다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이 거의 다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지원을 할 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 면접 날짜나 논술 날짜 이런 것들도 지원할 때 중요해요. 그냥 썼는데 면접 시간 날짜가 겹쳐가지고 못 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접 날짜를 고려해야 되고 지금 요강이 발표가 됐는데 정확한 시간까지 아직 안 나온 대학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원서 쓰기 직전이나 직후가 되면 바로 직전에라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그거를 확인을 꼭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시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 이상. 이때도 가급적 이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다. 그 밑에 보면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대학에서 일정을 가군 요때 평가한다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우리는 1월 7일부터 11일 사이 원서를 내고 나면 그냥 실기 시험이 없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발표가 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시, 정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에는 4가지, 정시는 2가지라고 주로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6개라는 건 수시에 4가지 방법을 가지고 6번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4가지도 아니고 6가지도 아니고 4가지 방법으로 6번 원서를 쓸 수 있다. 근데 6번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6번이 아닐 수 있잖아요. 특수목적 대학, 사관학교 이제 곧 아마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사관학교 4개 사관학교 경찰대는 특수목적대학에서 원서 접수에 제외해요. 그래서 우리 6번에다가 사관학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시스 같이 그런 대학들, 4개 대학까지도 또
계획이기 때문에 다 하면 그냥 쓰면 열 몇 개도 쓸 수 있어요. 뭐 한국 전통문화대학도 쓸 수 있고 한예종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과계열이 좀 강하다 하면 스트 대학을 쓴다면 한두 개도 추가될 수 있는 거고, 사관학교를 가겠다면 또 추가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몇 개 쓸 것인가. 단 수시 때 만약에 붙으면 정시 때 절대 원서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특수 목적 대학은 붙어도 상관없어요.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학들 6개에 들어가는 대학들은 수시에 합격하면 절대 쓸 수가 없고, 전문대 합격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서를 수시 때 너무 함부로 쓰게 되면 혹시나 수능을 잘 쳤는데 거기 애들 말로는 납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원서를 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묻던, 요즘 이제 떠도는 말이 정시 확대가 제일 화두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정시 확대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시 확대가 일부 됐죠, 일부. 근데 지금 2학년들 같이 뭐 40% 가까이 이렇지가 않아요. 절대 다수는 아직도 수시. 수시 70, 정시 30이라는데 우리 아이가 쓰는 환경에 따라서 정시가 30이 안 되는 대학도 많고요. 부산 같으면 수시 비율이 80%가 넘어요. 정시는 아무 관계 없는 거고, 전문대는 정시 아예 뽑질 않아요. 한 명 되면 뽑는 거니까. 근데 서울 쪽 대학은 30% 가까이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 수준에 맞춰서 이게 수시에 몇 번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시 모집이 충분히 아직도 많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고려하지 않고 가는 건 좀 어려운 일 아닐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좀 강하다면 수능 최저가 좀 세게 걸리는 대학을 그래도 써보고 가는 게 충분히 이제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3학년들이 제일 최대로 줄었어요. 작년에도 인원수가 많이 줄었고, 보시면 요게 지금 대학교 2학년들 수능이 53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3학년들은 졸업한 3학년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47만이었어요. 5, 6만 줄었는데 지금보다도 더 줄 거예요. 관건은 이 코로나 사태로 대학을 안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이 반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 조금 더 반수가 늘지 않을까라는 말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줄 거고, 근데 대학 정원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 가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가고 싶은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대학이 채워나가다 보면 좀 중상위권, 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여전히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를 보셔야 되고, 교과 등급 인원이 이제 재학생이 감소하게 되면 이 감소하잖아요. 보면 걱정하시는 분, 개별 상담이라고 오시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줄면 모집단이 주니까 내신 당연히 줄어야 되잖아요. 원래 고등학교가 보통 저희들이 한 2년, 3년 전만 해도 한 학교에 200명이었거든요. 8반, 9반 이래 가지고. 지금은 170명, 180명 이렇게. 작으면 160명인데도 있어요. 그러면 200명일 때 4%면 8명 1등급 나오다가 160몇 명이 4%면 한 6명 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다 등급이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큰아이 키울 때 애들 공부를 잘했는데 이러는데 그때보다 내신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내신 뭐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서 봐도 되는데, 그러면 얼만큼 감안해야 됩니까 하는데 엄청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상위권일수록 안 떨어져요. 그래서 상위권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0.1 안에서 1, 2등급 범위. 한 2, 3등급 때 가면 이제 한 0.2등급, 3등급이고, 한 4등급, 5등급 가면 격차가 더 떨어져요. 쭉 벌어지는데 최상위권은 여전히 조밀하다. 근데 어쨌든 내신 성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지긴 어렵다. 커트라인이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린 게 요거. 내신 성적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수능 성적도 받기가 어렵고, 50만 명의 4%면 8만인데 지금 예를 들면 산술적 대충 40만 된다 하면 4만이면 45 얼마죠? 많이 줄죠. 이렇게 줄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맞추기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올해 수능 최저가 그럼 낮아졌느냐? 별로 안 낮았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부 몇 개만 낮아진다. 오히려 세진 데도 있고. 그러면 수능 최저만 맞춰도 작년보다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환경에 있다. 그 정도 된다 하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 모집 인원이 한 34만 대 안 줄어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예요. 근데 수시 모집 인원도 거의 그대로예요. 대학들은 힘들어서 정원을 정부가 강제로 줄이라고 하지 않는 다음엔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제 밑에 대학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작년 같으면 부산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정원을 200명씩 못 채웠거든요. 등록금이 한 해에 한 1,000만 원 되는데 200명씩 그걸 곱하기 4년 해버리면 그 대학들은 버티기가 힘들 정도. 그게 밑에 대학들이지 위에 대학들은 아무 끄떡이 없어요. 오히려 정원의 전형이래 가지고 대학 정원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모집 정원도 별 변하지 않았고 수시도 변하지 않았다. 줄어들었다, 뭐 정시 확대됐다는 건 남의 나라예요. 재수를 하게 되면 그게 크게 와닿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건 우리 정원은 작년 4월에 발표됐었잖아요. 거기서 변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전국, 분홍색은 서울, 그다음에 노란색은 부산 이렇거든요. 부산으로 대학 가려면 교과 전형 보시면 돼요. 전국 40인데 부산은 53이에요. 이런 많은 이유는 부산에 대학이 너무 많아요. 학력 인구에 비해서.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거든요. 그럼 대학들은 좋은 아이를 뽑는 게 아니고 정원을 채우는 게 문제예요. 그럼 애들 귀찮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서만 내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합격이 떠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서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서울 가려고 하니까. 교과 전형은 별로 없어요. 이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지역 할당제가 10% 교과 의무 반영하게 되니까 비율이 늘지만 우리 아이들은 관계없기 때문에 교과 비율이 작다. 그럼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학종이 43%, 그 다음에 정시가 31%. 그러면 서울 지역 가는 방법은 학종일 것이냐, 정시일 것이냐. 논술 12% 있지 않습니까? 논술은 수능 최저가 일단 반영돼야 되는 과목. 그 다음에 논술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재수생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들은 내신 공부하고 서류 준비하고 수능 공부 다 하고 이러면서 논술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합격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고. 근데 준비를 계속 해왔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 두 개가 크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자 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게 이제 응시자라는 2017 응시자라는 게 2017 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 16년, 17년, 18년, 19년이 되는데 보시면 47만 쳤어요. 큰 변화가 여기 16년에 2만 줄었다가 변화 없다가 이제 확 줄었잖아요. 우리 아이 또 줄어요. 정말 4만 정도 가까이 줄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거. 수시를 왜 고민해야 되는가를 이거 보면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 아이들은 다 대부분 재학생일 건데 이게 표준 점수거든요. 수능 점수가 원점수로 제공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원점수 나오고 표준 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고 전국 등수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고3 딱 수능 성적 받으면 원점수 안 나오고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딱 요거만 나와요. 나머지 다른 정보들이 없고. 그럼 이제 표준 점수 가지고 주로 정시가고 등급 가지고는 수시에 많이 가죠. 뭐 교대 갈 때는 보통 100분위로 가는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보시면 국어가 평균은 무조건 100이어야 돼요. 표준 점수라는 건 원점수를 뭐 중간급제가 딱 뭐 30만 쳤으면 15만 등인 아이를 100점으로 쓰는 건데 무조건 중간이 평균이 10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재학생도 100점, 재수생 100점이면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국어 점수인데 재학생은 97점이고 재수생은 109.6이에요. 이게 만나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예생 비율이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생 수능 성적은 그럼 합치면 아이보다 12점. 국어 성적이 표준 점수가 12점이 높은 거예요. 이 정도 같은 문제를 3개, 4개 더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학하도 마찬가지 더 벌어 조금 주네요. 그 다음에 수학나도 98과 107점. 어느 영역에서도 재학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재수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수능은. 3년 배우는 아이하고 4년 배우는 아이가 똑같다면 재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한 번 더 하면 수능 점수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기회를 더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정시 끝까지 가면 재학생 중에도 뭐 서울대가 연대 고대가 하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재수생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서울대 연고대는 정시 기준으로 하면 등록자 기준으로 한 60%, 65%가 재수생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안 되면 나 수능해가 정시로 갈래. 재수하겠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돼 가능하면 수시 때 충분히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시면 왜 재수생 유리한가 그랬죠. 이게 뭐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코로나가 됐든 안 됐든 코로나로 오히려 저는 재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소위 기타 등등 활동 안 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열심히 공부했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했다면 재수생과 같은 효과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뭐 동아리 활동이니 뭔한테 뭔가 하게 되면 수능 내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기는 거고 온라인 수업상에서는 재수생보다 불리하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제부터 만약에 해 나가야 된다면 어려울 건데 그리고 대학 어저께인가 입학사정관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재수생과 재학생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등해가지고 공사 자금도 뭐 점수 이런 게 없지만 코로나 사태인 걸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는 할 예정이다. 그 정도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맞다나 종합이잖아요. 다양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생적 변수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안 될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재수생에서 유리해가지고 대학들은 다 몇 년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올해 하나에 만약에 재수생 비율이 확 높았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교육부나 대학교 협의회에서는 당연히 페널티를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평가를 했냐고. 그러면 조절이 당연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능 정시에서 재수생을 많이 뽑았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모두가 객관적 공정한 시험이고 교과 성적이 재수생보다 불리하다 말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과 성적은 대학생끼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불리하다고 나올 수 있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비교 판단해 줄 거라고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 아니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제 저희 개별 상담 오시면 내신 성적만 들고 오세요. 생활기록부하고.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은 얼마 됩니까? 그건 잘 몰라요. 잘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부산대나 부경대나 동아대나 내신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부산대 가는 아이와 부경대 가는 아이와 동아대 가는 아이가 수준은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구분이 되느냐 하면 최저학력이에요. 인문계열 나오면 부산대 같으면 3과목 6이나 7, 부경대는 3과목 10, 동아대는 1과목 4예요. 다 1과목이라 돼요. 수능에서 1과목 4, 영어 4등급 받기 쉬워야 돼요. 진짜. 웬만하면 4등급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어나 수학 이런 거 뭐 부경대는 3개 10이면 영어를 만약 한 2등급이면 3등급 받으면 4등급 이런 게 있어도 되고 5등급 있어도 합격이에요. 근데 부산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아닐 건데 내신은 비슷한 게 부산에 있는 공부 잘하는 좀 빡빡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신이 낮에도 수능 성적은 높을 수 있을 거잖아요. 반면에 조금 시골에 있어가지고 부산 말고 경남 산청 쪽에 있어가지고 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내신은 받기가 쉬웠다. 그런 아이는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능 성적이 얼마쯤 나오는가. 당연히 수능 성적이 없으니까. 그럼 볼 수 있는 건 모의고사 성적이 얼만큼 나올 건가. 그걸 가지고 수능 점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되면 그 수능 모의고사 점수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원서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죠. 내가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부터 쓰는 거예요. 우리 아는 재수시킬 겁니다. 하면 갈 수 없는 대학 그 위에부터 쓰겠죠. 정시 때 갈 수 있으면 수시 때 가는 거는 하향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꼭 정시 때 갈 만한 대학을 원서 써서 합격을 하면 납치당했다고 다 선배들이 뻥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얘가 정시 때 가고도 남을 대학을 써서 무슨 욕을 들으려고요.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수능 겐토를 한 개 더 잘 쳐서 최저를 맞췄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부터 6개를 위로 써야 돼요.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낮에 상담한 학생이 있었는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근데 국어, 영어는 1등급, 1등급이에요, 모의사가. 근데 영어가 늘 100점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성적이. 그럼 이 아이는 영어가 100점이 안 될 가능성이, 1등급이 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 90 이상이니까. 수학이 4면 부산대 가도 되느냐 하니까 가도 된대요. 내신은 2점대 초반인 것 같고. 부산대 쓸 거니까 쓴다. 부산대 마음대로 쓰세요. 그럼 5개는 마음대로 쓰세요. 원하시는 대로. 서울대도 되고 연대도 고대 쓰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면 어디 가면 돼요? 부산대 가면 되잖아요. 이게 보험이고 이게 안정이. 근데 이 아이가 5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5 나왔다가 6 나왔다가 7 나왔다가 4 나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는 안정이 아닌 거예요. 한 번 5 나왔다고 안정인 게 아니고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틀림없이 나올 거라는 게 전제되는 게 안정지원. 그게 되는 그 아이한테는 어머니께서 원하시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마음껏 소신껏 쓰세요. 단 부산대는 꼭 쓰세요. 원하시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게 요거 나온 이 화면이에요. 그 아이는 뭐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부산대 최저는 맞출 수 있는 아이니까. 수학을 4등급 받는 거는 50점이 안 나와도 되거든요. 걔는 이제 높은 4더라고요. 그게 안 나올 가능성도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부산대 잡고 위에 쭉. 그러면 서울대부터 내려와야 돼요. 마지막 한 개가 탁 잡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의 수능 모의 성적은 얼만큼 되는 걸 확인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수시 모집 전형별 주요 특징을 보면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건 명확해졌다, 그죠?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많이 뽑고 정시는 더 험난합니다. 재수생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교과 전형, 통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수시 때는 교과 종합 전형, 논술 이렇게 그 정시는 이제 수능 이렇게 했는데 특기자나 실적은 뺀 게 특수한 전형이고 일부 과만 해당돼 뺐고 다 주요 들어가는 게 교과가 들어가요. 내신 성적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들어게 수능 이렇게 돼. 수시 때도 내신과 수능이 다 되면 천하무적이죠. 못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조합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문제일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강점이 있는가? 내신에 더 강점이 있는 아이인가? 유교과 서류에 더 강점이 있는 아이인가? 논술에 더 강점이 있는가? 수능에 강점이 있는가? 보고 거기에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약점 커버보다 강점을 더 살려주는 게 지금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큰 약점을 내버려 두면 큰 거 크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전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복수 지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늘 또 착각하시는 게 전형이 있어요. 우리는 원서를 6개 쓴다는 거는 전형 6개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 6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학과 6개를 쓰는 게 아니고 전형 6개. 아까 교과 전형, 뭐 종합 전형, 논술 이렇게. 그럼 교과 전형 안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몇 개. 그래서 한 대학이 6개 쓸 수도 있고 한 대학씩 1개씩 쓸 수도 있고 대학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떤 대학은 우리는 몇 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면 다 정해줘요. 그거에 맞춰서 전형을 6개 선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형이 수시 때는 그래서 총 6번, 정시 때는 3번,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다군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데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대학이 우리는 이과는 가에서 뽑을래, 우리는 나에서 뽑을래, 다에서 뽑을래 이거밖에 없어요. 또 끝나고 나면 추가 모집인데 추가 모집은 진짜 무제한이에요. 원서를 100장 써도 돼요. 근데 요거는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 보고 요 안에서 끝난 다음에 이렇고 아까 예외되는 거 특수 목적 대학들은 수시 모집 6번에 제외된다는 거. 그다음에 성운대, 호원대, 산업대가 있는데 이 산업대는 또 역시 제외예요. 전문대하고 좀 다른 옛날엔 개방대라고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합격하면 등록해야 되고 등록하면 정시를 못 써요. 전문대하고도 마찬가지. 이런 전문대까지도 합격하면 가야 된다는 거. 원서는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이제 요강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 아이가 가야 될 대학들의 요강을 쫙 살펴보시면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 특성화고, 외고, 검정고 수도 있고 쭉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쓸 수 없는 전형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반고, 일반 인문계라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기장군에 있지 않다, 우리 학교가. 그럼 농어촌 전형을 쓰면 쓰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주의하시고 지원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이에요. 보시면 가, 나, 다에 복수 지원 불가한데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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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총 6번이잖아요. 쓸 수 있는데 4번까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과들을 다 한 과당 전형이 4개씩만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4번까지 쓸 수 있게. 그래서 보면 학생부 교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부 교과의 지역은 이제 이게 부산대거든요. 부산대 경영학과를 부산대 교과 일반 전형, 부산대 교과 지역 인재 전형, 부산대 경영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학생부 지역 인재 실기 특기도 이런 게 있는데 빼고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찾아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서울대는 오로지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교과 전형은 워낙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결과값이 얼마인가. 그래서 크게 뭐 구분이 없지만 종합은 과연 오시면 우리 아이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묻는데 저희들도 답은 없어요. 지원 가능합니다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답이고요. 보시면 종합 전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서울 부산에 공부를 좀 한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부산대 아니면 서울 쪽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할 때 부산대는 교과, 논술, 뭐 정시, 수식이 비슷한 비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서울 지역은 아까도 보여드린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것이냐 정시로 갈 것이냐고 지금 수시를 논하는 자리면 학생부 종합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작년도 뽑은 인원이고 13,899명인데 올해 13,598. 400명 정도 줄었는데 400명 준 거 어디냐면 고대에서 교과 전형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줄었고 나머지 대학들은 안 줄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오히려 는 대학들 미세하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가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면 전형 유형이 아까 그 생활 그 수시문 요강 보여드렸죠. 그죠? 거기 보면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이다 아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글로벌 인재인데 어느 연세대 같으면 특기자 전형에 분류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특기자 전형의 글로벌 인재, 학생부 종합의 글로벌 인재 이렇게 있어요. 이건 하위 전형이고 더 상위 전형이 학생부 종합인지 교과인지 논술인지 다 적어놨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기자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특기자는 학생부 외에 다른 부가적인 서류를 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낼 수 없어요. 자기소개서하고 보통 생기부만 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글자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국어 국문과 쭉 경쟁률 보이시잖아요. 이게 2020년 경쟁률이거든요. 보시면 기본 20대 1 정도의 학생부 전형. 이게 경희대학교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서울대부터 쭉 나열하면 보통 한 10번째 대학. 이제 경희대가 20대 1이에요. 이제 그렇고 충원 합격률 아마 나올 건데 여기 보면 충원 합격률 보통 100% 평균 좀 넘어요. 많은데 150%까지. 그럼 10명 뽑으면 25명까지 합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20대 1이었으면 실제 경쟁률은 10대 1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8대 1, 9대 1 넘어가는 상황. 그 정도 되는데 옆에 이거 보시면 쭉 요건 이제 까만색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까만색은 합격했다는 의미예요. 동그라미. 빨간색은 꽃표예요. 꽃표 어디 보시면. 근데 선이잖아요. 선인 이유는 뭐냐면 워낙 떨어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무수히 꽃표 치다 보니까 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점 된데
우리 아이들이 붙은 데는 여기에요. 라인. 여기는 띄엄띄엄 작아요. 떨어질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단순 평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2.5예요. 내신 등급이. 쓰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지원 합격자 평균 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8대 1이에요. 그러면 8분의 1. 근데 그럴 때 적정이냐 안정이냐 이런 것들이 다른 그 보험이나 이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풀이 아마 2점 초반 요 사이쯤에 있어요. 그럼 주로 합격하는 군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여기 한번 1.3쯤 되는데 떨어졌잖아요. 1인데도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거 등록자 기준이 아니에요. 합격자 기준.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경희대는 그 체제가 없어요. 서류가 웬만큼 부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오히려 거꾸로도 붙은 아이들도 좀 많잖아요. 여기는 인문계열 같으면 자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외국도 있을 수 있고 국제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쭉 다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근데 자사고 외 국제고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돼 아이들이 붙지만 비교과나 이런 역량이 뛰어나면 2등급도 충분히 다 붙고 그런 자료들이 늘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만 보냐면 이런 거만 봐요. 와, 5등급 때도 붙었네. 특수하고 이 러시아과, 스페인과 이런 거는 경희대인데 서울이 아니고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옛날 같으면 캠퍼스 개념이 합쳐져 캠퍼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거는 외국 아이들이 좀 많이 가요. 어학계열이니까. 그래서 성적이 좀 처져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학과 같은 게 좀 우리 선호 안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2.6인데 여기에 지금 엄청 있어요. 1점대 초중반. 이런 게 넓게 포진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요 사이 값을 가진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충분히 지원해보고. 이게 경희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성대 다 그래요. 그래서 와 성대 가기는 어렵고 경희대는 쉽다 이런 거 없어요. 다 대학들이 보는 눈이 조금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 그 풀안에 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경희대는 학종을 한 개 더 있거든요. 얘가 앞에 거는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고 뒤에 거는 고교 연계 전형이에요. 이건 내신이 40% 정량평가 들어가요. 그럼 1등급이 아이를 2등급이 절대 못 이기겠죠. 그래서 40% 들어가고 서류평가 60이에요. 그래서 학종인데 서류평가 더 많아서 경쟁률은 이렇게 돼요. 숫자가 엄청 달라졌어요. 4점대, 3점대 이렇게 평균 4. 이유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총 5명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4점대예요. 소합 비율은 200%쯤 돼요. 이유는 추천 받으려면 학교에서 내신이 좋았겠죠. 아마 1점대 아이들이 많았겠죠. 그 아이들은 더 위의 대학도 떴을 거니까. 많이 빠져나가게 회전율이 그만큼 높죠. 내신 성적 분포 보시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교과의 힘이에요. 내신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달랐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이 풀이 1점대에 들어가 있다면 고교 연기도 충분히 우리 보면 이거 나중에 요거 보시고 혹시나 애들은 또 이런 거 보거든요. 요렇게 와 중국과인데 3점대 뭐 여기 허스피 성형이 이런 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있는 거는 진짜 맨 끝에 아이가 운 좋게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빠져나가서 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정상적인 방법이면 붙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교과가 강하게 들어가면 내신 성적은 1점대 가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중앙대도 교과 전형이 있고 시립대도 교과 전형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대학들은 1점대. 한양대는 교과 전형인데 생활기록부도 안 내고요. 또 뭐도 안 내죠? 뭐 다 안 내잖아요. 그죠? 돈만 딱 내면 돼요. 그래서 내신 컷이 1인과도 있어요. 최초 합격자는. 컷이. 1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균 내신이 1.1, 1.2 이 정도.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중앙대는 1점대 중후반인데 심한과는 2점 후반대도 있어요. 간호학과 이럴 때는. 운이 좋으면. 그걸 보고 무조건 쓴다,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서울 가려면 내신이 영향이 좀 정량평가 안 되는 그런 걸 학교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는구나. 경희대, 공대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입니다. 서울이었으면 2점대가 아니에요. 수원에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 다음에 보통 문과는 성균관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과는 한양대가 먼저잖아요. 애들 선호도가. 이유는 성균관대, 공대는 수원에 있고 한양대는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가 점수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거든요. 1번부터 9번하고 쭉 이해까지 더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엄청 변수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장 추천을 쓸 수 있다면 받는 게 유리하냐 아니냐 했을 때 조금 내려온 대학들은 뭐 2등급 초중반까지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데서 2등급 때 아이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 의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에 대부분 다 최저가 안 걸리거든요. 최저는 안 좋은데 서울 쪽 가고 싶으면 그럼 내신 성적은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 추천을 받는 건데 학교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 추천을 받으려면 무조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이 아이를 추천하겠다 도장을 찍어줘야 추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일단 제가 좀 공부를 잘하는 집이 아이다. 서울대는 2명이에요. 연대는 3%. 200명 기준이면 6명. 그다음에 고대는 4%면 8명. 그러면 2명, 6명, 8명 하면 16명이거든요. 근데 고대 딱 보면 뭐가 있냐면 최저가 걸려요. 3개 5, 3개 6. 일반 인문계 시중에서 16등 정도는 아이가 과연 문과 기준 3개 5, 이과 3개 6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 못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대가 추천을 하면 2만 명이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전국에 산술적으로. 해마다 9,000명대밖에 안 왔어요. 그 말은 50% 아이들은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게 좀 양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가 추천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경쟁률이 낮으니까 실질 경쟁이 없어가지고 0점대 경쟁도 나오고 실질 경쟁률이. 그래서 수를 쓴 게 재수생도 지원 가능으로 바꿨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게 애매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려대가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이에요. 단계형이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단계형이었거든요. 교과 전형이 1단계 3배수 뽑고 2단계 면접으로 뽑았는데 이제 일괄로 바꿨어요. 이유는 최저에서 다 떨어지니까 뽑지를 못하는 2월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2월 하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 가면 서울대 연대한테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시에 다 뽑으려면 다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불리한 건 재수생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한 건 일괄이라는 거예요. 단계형이 아니고. 그럼 우리 아이 내신 조금 안 좋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책임을 못 지는 건 재수생 숫자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일반 인문계에서는 재수생한테 기회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2만 명 중에 9천 명밖에 45%밖에 안 썼단 말이니까 55%가 남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재수생이 와서 선생님 저 해주세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율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요 고대는 지원율에 따라서 등락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서 예년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연대는 최저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서울대 최저가 있고 연대가 최저가 없고 고대가 최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부 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작전을 쓰느냐가 엄청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부를 잘한다고 붙는 게 아니고 전략적 선택을 잘해야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이게 변수들은 워낙 개인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이 안에 들 수 있다면 선택을 해봐야 되는 수가 생기고요. 작년에 부산 지역의 수십 개 학교는 서울대 추천을 안 했어요. 이유는 최저 맞출 아이들이 없어서. 연대는 근데 최저가 없으니까 3% 다 채울 거예요. 쓰겠죠. 근데 고대는 다 못 써요. 몇 등까지 갈 거냐. 그러면 내가 고대 추천을 받는데 중앙대 추천을 받는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아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교육성이 민원 사항이 돼요. 우리 학교에 한 아이한테 추천서를 2개, 3개 주더라. 그럼 학교에서 또 교육에 전화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또 되니까 그럼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한 명씩 할 거예요. 추천을.
쭉 해보고 근데 희망자가 없으면 죽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어디 추천을 받을 것이냐 이러고 다 합치면 인원이 상당하거든요. 병원에 한 10% 이상 돼요. 학교에. 이거 연대고등면 7%니까 복수를 안 준다면 15% 20% 될 건데 과연 어디까지 내가 추천을 받을 것이냐 어느 대학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전략적 선택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쟁률이 일단 작겠죠. 추천을 받고 들어오려면 아까 보셨지만 경희대 네오르 엑상스는 20대 1이었고 고교 연계는 4대 1이었으니까 내신이 만약 1점대 I라면 20대 1보다 4대 1 가면 벌써 16을 제낀 거잖아요. 근데 아까 4대 1이었는데 추합률이 200%가 됐으니까 그럼 200%란 말은 10명 뽑으면 20명이 추합 더 된 거거든요. 그러면 10명 뽑는데 4대 1에서는 40명이 온 거고 30명 뽑고 10명 떨어진 거예요. 그럼 실질 경쟁률은 1.25대 1인 거죠. 얼마나 붙기 쉬워요? 1.25대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추천을 받는 게 쓰고 추천을 받고 경희대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1점대 I 같으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합률도 보셔야 되고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 변수가 많아요. 고민을 진짜 잘 하시고 하셔야 될 수밖에 없고 중앙대는 학교장 추천도 교과 60이고 그냥 일반 전형도 있어요. 일반 전형은 최저가 걸리고 학교장 추천 최저가 안 걸려요. 근데 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내신이 더 좋을까요? 성적이 더 좋아야 될까요? 추천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도. 이유는 최저도 없잖아요. 최저가 없어요. 추천을 받으려면 중앙대 쓰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되려면 뭐 한 3등급, 4등급 된 애가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하시죠. 그래 적극적으로 해봐 이렇게 하실 학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내신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이야기니까. 내신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최저가 세게 걸리는 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제가 그까지는 안 봤는데 그런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는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재수생도 오면 재수생도 그 졸업할 때 등수가 있을 거잖아요. 내신 성적이. 근데 이거는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재수생은 작년에 했는데 실패하고 한 번 더 오면 재학생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재학생 엄마들이 재학생 먼저 하고 남는 거 있으면 주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강하게 뭐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재수생이 공부를 좀 잘할 거니까 다 뭉쳐서 내신 순서쭉 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교장선생님이 결정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자치이기 때문에. 4%라는 거는 전교 등급 8등이 아니고 만약 그중에 포기를 하면 15등, 20등도 할 수도 있죠. 응. 4%. 네. 200 재학생 기준 4%. 재학생 기준. 올해 졸업한 애들 4%. 추천이네. 네. 총. 재학생이 201명이면 9명까지 돼요. 4.000 넘어가면 한 명 더 추가. 그래서 총 9명까지. 재학생이 2명이고 제 7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9명까지 할 수 있는 거 기준은 재학생 기준. 9명이 성적이 4%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9장까지. 요런 게 다 되는 거 이런 거를 누구에게 줄 거냐 몇 장 줄 거냐는 모든 건 학교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학교장 마음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고. 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부산 지역도 해보면 부산 지역은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많고 논술은 오로지 부산대밖에 없고 부산 지역은 부산 지역 대학
이고 근데 일부 대학들 학종이 많은 대학이 있어요. 부산대하고 동아대하고 동의대하고 부산교대 여긴 좀 학종이 좀 많은 편이고 그런 대학 갈 때는 학종을 유효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좀 낮은 대학들은 정시까지 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춰서 그냥 아예 과의 적성에 맞지 않게 막 쓸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충분히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낮다 그래도 간호 계열이나 이런 데는 낮은 게 아닙니다. 높고 여전히. 이게 이제 고려대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추천 1은 교과 전형, 추천 2는 종합 전형.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쳐서 4% 추천이었거든요. 500명 뽑고 1100명 뽑았어요. 합하면 1600명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거 두 개 통합되면서 학교 추천으로 바뀌었고 1100명이에요. 500명이 없어졌어요. 모집 정원에. 대신에 여기 3배수, 여기 5배수였던 게 합쳐지면서 배수가 없어졌어요. 근데 최저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갔어요. 작년에 여기는 최저가 3개 6, 문과 기준, 이과는 3개 7. 였던 게 여기로 오면서 합쳐지면서 여기는 3개 5였거든요. 추천 2는. 근데 합쳐지면서 3개 5, 이과는 3개 6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1을 따라갔고 최저 학력은 2를 따라갔어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학교 추천 1을 준비하던 내신 좋던 아이들은 최저 맞추기가 비상이 된 거예요. 서울대보다 더 높아요. 서울대는 3개 6이니까. 근데 고대는 3개 5인 거예요. 이과는 똑같지만 문과 기준이 없으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일괄로 보게 되니까 또 그건 또 변수가 있는 거고 보시면 작년 기준을 보면 이게 경쟁률이었어요. 3배수. 근데 경쟁이 참 낮죠. 거의 1대1 넘어갈 정도. 면접은 거의 다 오는 거였어요. 수능 전에 면접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오면 근데 수능 최저 맞춤 비율을 보세요. 과마다 심각하게 편차가 크죠. 그래서 결국 실질 경쟁률은 모집 인원하고 충원자 합한 게 총 수능 최저에 몇 명인가 했을 때 1.4대 1밖에 안 됐어요. 의대는 0.88대 1. 최저가 4개 6개였거든요. 관대 112 수학 가 포함해서.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3.63이었으니까 10명만 제끼고 최저 맞추면 고대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저가 아주 고대는 위력적이에요. 요거를 이제 추천 2로 보면 그럼 과연 이제 2만 명이 지원 이제 인원이 줄어서 19,000명 될 건데 19,000명이 여기서 몇 명이나 쓸 거냐? 근데 1,100명 뽑으면 19,000명 쓰면 실제로 한 17, 8대 1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까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안 쓰는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5대 1 안에 든다면 이거 써서 최저 맞추면 제 생각이 다 합격이에요. 10대 1 넘어간다면 고민이 엄청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남는 게 일반 전형이 있으니까. 일반 전형은 최저가 세요. 4개 7, 문과 기준. 이과는 4개 8. 3개 5일 때는 한 과목을 버려도 돼요. 한 과목을 극단적으로 못 쳐도 돼요. 3이 나와도 되는데 4개 7이 되면 3 나오면 그 순간 불합격이잖아요. 그만큼 최저가 세지는 상황이 되는데 10대 1이 되면 이게 일괄이랬잖아요. 최저 맞추니까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년에는 최저 맞출 수 있는 아이의 어떤 내신 때문에 1단계에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어디까지 갈 건가? 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 실질 경쟁률이 어쩌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 낮을 수도 있는데 결과값은 제가 나중에 내년에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데 미래값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거는 진짜로 부모님들이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예측해야 돼. 아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경쟁률이 얼마가 뜨는가가 제일 관건이고 경쟁률은 끝나봐야 알잖아요. 고대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정시 마지막 날 2시간 난가는 그 경쟁 2시간 6시 마감이면 4시까지 경쟁률을 보여주거든요. 3시까지. 그때 경쟁률이 0.5대 1인 과가 있었어요. 영문학과. 마감 딱 끝나니까 20대 1돼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전부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집어연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3대 1, 4대 1, 5 안전이라고 썼다가
낭패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률이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평균 내면 17대 1은 안 넘어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데 대학생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한 과목 평균 10점 정도가 잘 나오면 문제가 3개, 4개면 1, 2등급 포진 비율이 대생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고 적어도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는 아이들도 예상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천을 걔들이 이제 받으러 온다면 문제가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온다면 최저가 맞춰도 될 수도 있고 온다 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전형이 돼가지고 내신으로 싸움이 결정 날 수도 있고 모릅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료들을 보시잖아요. 이건 부산대에 들어가면 나는 엑셀 자료거든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거. 2019년에 학년도에 11.33대 1이 2020년 10.44대 1이에요. 부산대가 인원수를 많이 뽑거든요. 이렇게 약 일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이들이 줄었어요. 쓰는 아이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줄겠죠. 10대 1 이하가 평균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 성적이 경쟁률이 내려갔으니까 최저도 똑같으니까 들어가기가 훨씬 쉬워지겠네. 하지만 과마다 그런 상황들이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영문학과, 심리학과에서 느끼시는 느낌은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선호하는 과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모집인은 15, 16인데 경쟁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본다면 내신 성적이 비슷하든가 줄든가 이래야 되는데 평균 2.2에서 1.97로 오히려 내신 성적이 훨씬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추가 합격을 안 한 거예요. 작년에는 추가 합격 30번까지 돌았어요. 그러면 45명이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30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15명 앞에서 끊긴 거예요. 그럼 평균 경쟁률이 내려가더라도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선호도가 높은 과들은 이럴 가능성도 언제든지 발생하는 거예요. 심리학과도 보시면 내신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죠. 추가 합격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무턱대고 경쟁률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무턱대고 쓰실 수는 없다는 거. 이런 과는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과이구나. 그리고 지금 경제가 계속 좀 어렵다고 하죠. 언제는 좋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우면 남학생은 그래도 서울 보내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학생들은 지역에 좀 머무르는 성향이 좀 더 강해져요. 그럼 여학생 선호하는 과들의 성적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런 과들은 올라가는 거죠. 아마 여기 보면 영어교육과, 대기환경과학과 여기는 16명 11.25에서 11.14인데 내신이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보면 뭐냐면 합격이나 보세요. 16명 뽑아야 되는데 9명 합격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꼴찌로 합격한 아이가 3점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 뒤 아이들은 최저 학력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높아져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뭘 봐야 되냐면 합격 인원수만 봐야 돼요. 이게 대기과학과가 2019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2021년은 또 그렇겠죠. 갑자기 이하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이런 데는 원서 쓰고 최저만 맞추면 9등급이라도 합격이에요. 교과 전형이 아니고 이거는 수능 전형이에요. 부산대에는 그런 과들이 한 20개 과가 있어요. 문과도 마찬가지, 이과도 마찬가지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공부를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 부산대를 못 갔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수능만 잘 치면 부산대는 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과만 무슨 과, 특정 과만 안 하시면. 기계공학부는 102명 뽑던 과인데 88명이 됐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14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신 성적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의외로 별로 안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기계공학과가 부산대 1번 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치대 이런 거 빼고 나면 더 올라갈 점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인문계에서 2.0 정도 나오려면 200명 기준이면 적어도 한 7, 8등이에요.
그 정도 아이가 오는데 내신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간 거예요.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최대 제일 잘하는 애들만 다 왔다는 거예요. 전자공학과도 보시면 내신이 30명에 6.8이고 경쟁률이 높아졌잖아요. 내신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엄청 안 오르는 것도 이제 그 당위권가. 근데 내신이 미약하게 나면 충분히 올라요. 이유는 경쟁률이 당연히 늘었으니까. 2배가 60명이 더 온 거잖아요. 영어 교육과가 재밌어요. 보시면 6명에 8.83이고 8명에 8.88이잖아요. 도는 거 한번 보세요. 6에 17이면 23명이에요. 여기 보면 36명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교육과도 여학생이 1번인과니까. 누구나 다 부산대 가면 공부 잘하면 영교 아니면 국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요즘은 이제 영어 교사 발령이 좀 잘 안 나서 국어 교육과 선호도가 좀 더 높아졌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영교, 국교는 붙이지도 못해요. 영어가 무조건 1번이었어요. 그 정도인 거고요. 경영학과가 62명에서 49명 됐어요. 그럼 내신 성적은 확 올라야죠.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열 몇 명이 그래 많아야 하지만 많아요. 2명, 3명도 엄청난 큰 숫자. 그거는 충원 합격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내신 성적이 올라갔어요. 올해 인원을 제가 안 봤지만 이걸 본다면 경쟁률도 보시면 7.3에서 15.4. 가면 무조건 성적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49대 1이 되려면 그 앞에 7.3이었고 원서는 보통 3일, 4일 쓰잖아요. 부산대 6일 쓰거든요. 그럼 쭉 원서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할 건데 원서 쓰는 날 둘째 날 벌써 전년도 경쟁을 넘었어요. 그럼 그 과는 마지막 날 가면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런 과를 꾸역꾸역 써요. 떨어지려고. 경쟁률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아이들이 첫날 원서를 쓰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첫날 원서를 써요. 집에서. 자신 있는지 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꼭 학교에서 같이 쓰자 해도 꼭 쓰고 썼는데요. 오면 이렇게 딱 질러놓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끝까지 봐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의예과는 보시면 경쟁률이 이렇게 줄었어요. 확 줄었잖아요. 많이 뽑으니까. 근데 안 내려가요, 내신이. 안 내려가는 거는 뭐 어차피 1등이 쓰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0.1 정도 차이 난다 했잖아요. 그 0.1 정도 뭐 차이밖에 없어요. 어차피 1등이 쓰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에 1등이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꼼꼼히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쓸 건데 부산대는 2018 거도 있고 19 거도 20 거도 있거든요. 그 세 개를 쭉 놓고 쓸 거냐 말 거냐. 모든 대학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년도 경쟁률도 나오고 결과도 다 나오니까 충분히 보시고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대 이제 교과로 썼을 때 제 예상에 좀 펑크가 났던 과들, 행정학과 이런 데 펑크가 날 수도 있어요. 18명 뽑는데 합격 12명이고 추가도 없어요. 무역학과인데도. 이거는 12명만 오로지 합격을 했어요. 뭐 18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6명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추가 합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올 최대 맥시멈 해봐야 187명이 왔는데도 다 합치면 30명밖에, 아니 18명밖에 없다는 거죠. 10%밖에. 최저가 그만큼 부산대가 센 거예요. 무역학과가 최저가 세계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과만 무조건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과도 이렇게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사학과도 보시면 추가 없어요. 나오고 추가가 있다 해도 한문학과는 9명 뽑는데 4번이니까 그럼 총 13명이 됐잖아요. 그래도 5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딴 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는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신의 80% 컷이라는 게 무의미하죠. 이런 게 있으나 마나 어차피 최저만 맞추면 다 합격이 됐었을 거라는 거고 이게 3년치를 보시면 그과와 그과예요. 대부분 다. 작년 펑크 났으면 올해도 펑크가 재작년도 펑크였고 그럼 당연히 이제 올해도 펑크가 나요. 이유는 최저가 안 변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펑크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이유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수능의 모집단이 줄었으니까 등급 맞추기가 그만큼 더 어렵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충분히 보셔야 되고 자연계열도. 자연계열은 더 해요. 묵 있고
모집 인원이 88인데 합격이 81면 추하 86번이에요. 7명을 못 뽑은 게 아니에요. 기계공학과쯤 되면 부산대에 제일 높은 과잖아요. 그럼 이거는 못 뽑은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도망간 거예요. 서울대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 그래서 줄어든 거지. 실제로는 미달이 아니다. 최저가 아니다. 이거 보고, 7명이나 최저, 그럼 최저, 야, 걱정 없어. 내신 신경 쓰지 마. 떨어져요. 그런 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나머지 대학과들에서 보면 전부 미달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만큼 부산대는 최저 맞추는 게 관건이다. 우리 아이한테 수능 공부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경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저도 이 자료 보고 올해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부경대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정도로. 보시면 이제 두 개가 보이시잖아요. 평균 성적인데, 평균이라는 건 합격자를 그냥 단순히 내신 나눈 건데, 실제로 이건 큰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요 80% 컷이 중요하거든요. 80%. 80%의 의미는 뭐냐면, 10명 최종 합격했으면 8등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9명, 10명 남아있잖아요. 동시에 추가 합격자가 2차, 3차 가면서 계속 줄어드는데 추가 1차 정도까지 하면 보통 80%컷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합격선이 큰 변수가 없다면 뭐 정원이 반토막이 난다든가 경쟁률이 2배 이런 거 없다면 그런 게 되는데 부경대 내신 한번 보세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이에요. 부경대쯤 되는 대학인데도 부산이 랭킹이 2등이잖아요. 이 정도 내신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과목. 혹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과목.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근데 5.29등급이에요. 혹시 5.29등급이 어느 정도 성적인지 모르시냐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100명 중에 60등 성적. 근데 그 대학을 부산의 랭킹 2등인 대학을 그 정도 내신으로 합격이 되는 상황이에요. 내신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근데 네, 최저가 뭐냐면 영어 반드시 3, 이거 2개 7, 합이 10이에요. 합이 10이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3이면 전국 단위 등수를 하면 75%, 6%이 정도 성적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3등 이 정도. 그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성적. 그거를 애들이 맞추기를 버거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부산 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어요.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가기가 너무 쉬우니까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옆에 자도 놀고 갑자기 자는 저쪽 뭐 A 대학 동서대 붙었다 하고 또는 뭐 신라대 붙었다 하고 같이 놀던 하는데 PC방 간대요. 우리 애도 같이 가는 거죠. 우경대 가야 되는데 그럼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안 하고 다 잡고 가면 내신에 큰 상관없이 붙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신은 평균적인 아이들은 60% 전교 100명 중에 60등이면 평균적인 거잖아요. 그 정도면 부경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을 기본으로 해주면. 동아대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 4등급 한 개인 이유는 부경대가 이럴진데 만약에 동아대를 최저를 만약에 10, 11 걸면 미달이에요, 미달. 그러니까 그건 낮춰야 되는 거예요. 대학들이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하는 대학으로 명확하게 나뉘어요. 부산대는 선발하는 대학. 부경대도 어느 정도 선발하는 대학이 맞아요. 동아대 밑으로는 이제 모집하는 대학. 인원수만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내신도 신경 쓰지만 수능 공부도 충분히 열심히 많이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구나. 세계 10바퀴가 참 저희 입장에서 안 어려운데 왜 애들이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 3만 받아주면 되거든요. 영어 3 받는 게 세상에 다른 과목 2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당연히 2 받는 거 쉽겠네요. 딴 거 4 받는 것보다. 영어 7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듣기 평가는 외국인의 말을 빌리면 도저히 못 알아들을 거라더라고요. 내가 왜 뭐 이렇게 속도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 듣기에서 집중하고 연습하면 안 틀려야 되는데 그건 다 웬만하면 한 개는 다 맞춘다 치고 나머지 35문제예요. 그 중에서 6개, 7개, 5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는지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안 해서. 영어로 최저 3등급만 맞추면 부경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합해서 2개 7 맞으면 되니까. 수학 4등급 받으려면 산술적으로 반타작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보면 해볼만 하다. 끝까지 하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든 서울 지역이나 주요 대학을 가려면 해야 되니까 보시면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거. 올해까지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중심이면 학생부면 돼요. 다른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점수화되지 않아요. 대학에서 뭐 성적 100%를 반영하면 서류 100이면 학생부가 100이에요.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보조 자료예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도 뽑아요. 대학들이. 좋은데. 그리고 후회하는 대학들이 많지만 해도 뽑아요.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의 가이드예요. 나의 생활기록 이러이러한 걸 봐주세요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생활기록부에 없는 아주 빛나는 활동을 적으면 그거 한 거죠. 생활기록부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학교에 충실하다는 의미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학교 안에서의 활동을 아주 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충실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교과전형은 충실하다는 게 숫자로 보여요. 근데 종합전형은 충실하다는 게 숫자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숫자만이 아니라는 건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도 중요한데 그 외적인 것도 있고 요즘은 제일 중요시 사정관들이 보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올해부터는 전 학생에게 다 쓰여집니다. 100%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100%다 쓸 때 200명을 똑같은 에너지로 선생님이 쓰지는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또 잘 나오는 거죠. 수업시 내 자녀한테 뭐 근면 성질을 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평균적인 말을 쓰시겠죠. 수업 시간 잠 이렇게 쓰면 이제 민원 들어올 거니까 안 되고 그럴 거다라고 보시고 충실하다는 의미를 학업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게 리더십에 찾을 수도 있고 동아리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게 조화가 돼야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여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인성, 관심 정도를 다 좋은데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공부도 해야 잘해요. 뭐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 적어도 평균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평균이 안 되면서 다른 것들만 빛나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고 대학에 와서도 딴짓 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안 뽑혀요. 고등학교는 대학교 진학률이 중요해요. 대학교는 취업률이 중요해요. 목숨 걸거든요. 그럼 취업 잘하려면 이렇게 빛나는 거 뭐 해가 했다 하지만 실상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는 거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부산대 입학처나 어느 대학 입학처 가면 요즘은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비율 뭐고 뭐 보는 걸 다 공개해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부산대 입학처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보시면 학생부 가이드북 있고 서울대는 ROL이 그러니까 뭐 모든 대학들이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시면 부산대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대학 수학 준비도 항구력, 전공적합성, 발전 이런 것들을 이 정도 비중으로 퍼센트 두고 본다 이 말이에요. 100점 만점이면 15점 만점이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부산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공적합성과 지적 탐구 능력 이게 50%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거를 좀 역량이 뛰어난 아이면 부산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시면 그럼 이런 게 뭐냐?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대학 준비도는 뭐고 생활기록부에 어디에 나와 있다까지 이런 걸 보겠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원한다. 수학과 수학적 사고력 분석력을 갖춘 상위적 학생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균 내신이 2인데 수학만 4예요. 붙을 수 없죠. 근데 평균 내신이 뭐 3인데 수학이 1이에요.
수학과에서 붙을 가능성은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교과 전형하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관련 과목들 있잖아요. 국문과, 국어, 영어, 사회. 수학점 못해도 국어, 영어 내신이 좋으면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경영학과가 어디 있나? 경영학과. 뭐 봐야 국어, 영어, 사회 봐요. 수학이 아니고. 경제학과 가면 수학을 봐요. 경영과 경제가 달라요. 경영은 사회 조직을 끌어가는 리더를 양성한다니까 사회학적 학문인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는 혼자서 연구하는 아이예요. 수학을 더 보는 거죠. 같은 상경 계열이 있어도 어떤 과목도 중요하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에 강점이 더 있고 사회에 강점이 있다면 경영 쓰는 게 맞고, 국어 영어보다 수학이 더 강점이 있다면 경제학과 쓰는 게 맞죠. 똑같은 과가 아니란 거예요.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은 한 60, 70% 똑같아요. 그때 부모님 배우실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된 인재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보셨다면 어느 과를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걸 다 대학들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커트라인도 보시니까 평균, 현진 편차인데 이게 평균이래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평균. 쭉 이 정도에서 부산대는 합격을 한다. 2019년도 이렇답니다. 텅 비어 있는 거 부산대가 학종으로 많이 안 뽑다가 올해 학종을 좀 많이 늘렸어요. 같이. 근데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혹시 부산대를 쓰실 계획이라면 부산대는 작년에 학종이 3과목 7, 교과하고 논술과 체제가 똑같았어요. 올해부터 학종이 2과목 5로 체제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질문이 있던데 부산대 아마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가 생긴 이유가 의미가 뭐냐? 체제를 낮췄어요. 부산대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보고 싶은 거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체제가 높아지면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고려대가 교과 전형을 30%나 뽑아요. 엄청 뽑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30 뽑는 데가 없어요. 근데 고려대가 30%를 뽑아요. 함정이 있잖아요. 세장력이 한국에서 최강이잖아요. 세계 5. 그게 교과 전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가 체제를 낮췄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보고 싶으니까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 추천서 쓰라면 쌤들이 안 써줄 것 같으니까. 네, 서류 평가의 점수는 오로지 학생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소개서는 가이드의 역할이고 그걸 점수화 시킬 수 없어요. 자기소개서 몇 점 이렇게 못 적어요. 자기소개서 물론 마음에 들면 생계를 더 열심히 볼 수 있는 건덕지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자기소개서가 훌륭해가지고 걔를 뽑겠다는 건 100% 걸려요. 감사해.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보시면 서류평가 점수 한번 보세요. 합격자. 그러면 점수가 상당히 높죠. 잘 줘요. 우리가 생각한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생활기록부는 다 이제 거기서 그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최저학력이나 내신이나 다른 걸도 커버할 수 분명히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다 싶고요. 충분히 해볼 만은 하다. 생활기록부는 아시다시피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있는데요. 1번이 인적사항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번이 학적사항 학적사항도 전학을 한 5번 갔다 이러면 대학이 궁금하겠죠. 근데 전학을 한 번 갔다 이러면 계속 다녔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석을 15일 했다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출석을 병결 이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거는 그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 세부 학습 발달사항 요게 이제 숫자죠. 그다음 밑에 세특사항 그다음에 수상 독서 쭉 있는데 수상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목숨을 걸잖아요. 진짜 수상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2학년 때 수상이 하나로 바뀌잖아요. 중요할까요?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2024부터는 자율활동에서 그 외부 봉사활동 빠지고요. 수상도 아예 빠져요. 독서도 빠지고. 그 말은 안 봐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되죠?
세특 보면 되잖아요. 세특. 보시면 대학들이 요 네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거든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학업 역량, 공부 잘하는 애 뽑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게 숫자로만이 아니고 다양한 세특으로도 충분히 표현될 거니까. 전공 적합성도 중요하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에 경제 관련 동아리, 그냥 경제 동아리 있든가.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 창업 경영 동아리가 있었어요. 걔들이 창업 진짜 해봤을까요? 생각해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나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정도, 그냥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다 하면, 얘가 경제나 경영에 관심이 있구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요즘은 병원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고 몇백 시간 달잖아요. 아버지가 의사네. 그래서 떨어뜨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병원 가서 봉사활동 할 수가 없어요. EVPN 여기 안 나오니까. 근데 그리 갔다 오면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색안경 끼고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인성은 생활기록부에 인성이 나쁘다고 쓰지 않습니다. 평범한 아이라 쓸 수 있을지언정. 자기소개서에 내가 인성이 나쁜 아이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인성은 점수 구분하기가 어렵죠. A, B, C라면 C는 없어요. B나 A겠지. 발전 가능성은 아무도 안 봤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 지금 적혀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평가할 건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학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공 적합성을 표현해주면 충분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저는 학업 역량, 세특이 중요하다. 세특은 과정평가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고3들이 이 위험한,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계속 빨리 계약하는 게 과정평가 때문이죠. 세특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요즘 세특은 수업 시간 중에 일어난 일을 관찰 평가한 걸 적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인데 줌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 해서 적으려고 하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활동이에요. 수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다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교과 활동과 교과 세특이 바탕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빛날 수 있어요. 내신은 4등급인데 수학 경시대회 장려를 받았어요. 우연히 겐또를 잘 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참가를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을까요? 교과 활동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세특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수평적으로 진행돼요. 성적을 보니까 생물학에 좀 관심이 많은데 수상이나 동아리 이런 거 생물이 1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안 맞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면 수업도 열심히 들었을 거고 관련 책도 봤을 거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저 진로 활동도 했겠죠. 그런 게 어딘가는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처럼 그렇게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모든 게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한 3일, 4일 전쯤에 월요일인가 교대 입학 팀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제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뭘요? 우리는 교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 초등교사, 2학년 초등교사, 3학년 초등교사 쓴 아이보다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온 아이들이 좋다. 근데 우리는 밖에만 나가면 초등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교대조차도 그렇게 해요. 다른 대학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활동이 조화롭게 되는데 뭔가 스토리가 되게 일관성이 있을 그 정도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딱딱 규격에 맞아 들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애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전형 평가 요소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컴퓨터 관련은 두 가지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특기자 전형이냐.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으로 소프트웨어를 갈 것이냐, 특기자로 갈 것이냐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대학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특기자 전형일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일 수도 있어요. 부산대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근데 다른 대학은 학종이에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종합,
서강대, 서울여자대학교, 근데 경희대는 실기실 특기자예요. 학교마다 구분이 되고 학생부 종합일 때는 생기부만 하고 자소서면 끝이에요. 특기자는 달라요. 특히 부산대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세요. 10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수상도 센 수상이 한 개, 외부 수상이 있어야지 붙을 정도예요. 그냥 컴퓨터에 관심과 흥미가 많아 이렇게 쭉 세특기 적게 쓰면 100% 떨어져요. 그거를 특기자 전형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 일단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요게 이제 한양대 소프트웨어 특기자 실기 실적. 그리고 요게 부산대거든요. 차이는 보면 두 개 다 실기 실적인데 한양대는 말만 쓰면 돼요. 활동 뭐 했다. 여기에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고 생기부 있다 없다 표시만 해주고. 그 다음에 1단계 합격하고 나면 증빙 서류 내면 돼요. 끝인데 부산대는 실적 목록 펴는 걸 바로 내야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 상장 원본이에요. 뭐 올림피아드 이런 거 있어요. 의외로 특성하고 아이들이 좀 돼요. 왜냐하면 얘들은 자격증도 있고 수상도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옛날 인터넷 설린 상공가가 한 4, 5명이 한꺼번에 붙은 적도 있어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부산대 갈 건데 컴퓨터에 관심 있다 탁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유념을 하셔야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부모님은 내가 가려는 대학이 종합전형 소프트웨어 특기자인지 진짜 실기 실적 특기자인지 구분을 하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구 사항들은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제가 다 한 건데 혹시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어떤 말씀? 네. 그렇죠. 재생이 반쯤 들어온다 봐야죠. 음. 음. 평균적으로 내려가죠. 지금 예를 들면 96% 1이면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89% 2 잡고 있으면 3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99% 1이면 100% 1 나올 수도 있어요. 재생이 한 15만 명쯤이 들어올 건데 그 15명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고 들어오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 게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98, 9%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는 그래도 1 나올 거예요. 퍼센테이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좀 최상위권 아이다. 이거는 몇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 틀렸나요? 한 개냐 두 개냐. 작년에 서울대 의대는 한 개 틀렸는데 어떤 과목 틀리느냐로 갈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회상위권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 1111인데 수시 때는 100% 1도 1이고 96% 1도 1이잖아요. 근데 정시 때는 그게 엄청난 극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 하실 필요도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1, 2를 왔다 갔다 한다면 저는 지상 최대 목표는 영어 1 만드는 거예요. 영어 89점하고 영어 91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야, 그 1점 못 맞춰 하는데 영어에는 1점짜리가 있나요? 그냥 2점, 3점이잖아요. 그러면 91점 받으려면 3개 틀린 거예요. 89점은 무조건 4개 틀린 거예요. 한 개 덜 틀리고 더 틀린 거예요. 90점인 아이는 2, 3, 2, 3 틀린 거예요. 2점, 2개, 3점 틀린 거예요. 야는 2등급 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4개 틀리는 아이니까. 근데 91점 이상 항상 받는 아이는 아마 1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늘 3개밖에 안 틀리니까. 우리 아이가 4개냐 3개냐가 엄청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있다면 제일 먼저 영어를 1이나 2를 맞추면 79점이라면 80점 맞춰야 돼요. 이상으로. 89점이면 90점 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면 수학? 이는 수학이 편차가 많은 거니까. 근데 인문계열에 좀 특화된 아이라면 국어가 의외로 변수일 수도 있어요. 국어는 한 문제 차이에 1, 2, 3등이 갈리기도 해요. 95점으로 보통 1등급 나오면 92점으로 2등급, 88점으로 3등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은 3등급 쭉 갈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결국은 다란 말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염두를 쭉 하시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좀 강점이 있는가 약점이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 강의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강의식이 돼가지고 큰일이네요. 없으면 마칠까요?